그가 등을 돌리려 하자 향심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고 강쇠는 방망이가 무거워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홍두깨가 허벅지 사이로 느껴지자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가슴을 더듬으며 내려왔다. 그녀의 손길이 점점 과감해졌다. 강쇠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덜미를 물들이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저고리를 풀어헤쳤고 향심은 그에게 온몸을 맡겼다. 뜨겁고 거친 숨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떡방아를 찢는 것보다도 더욱 강렬한 움직임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몇 번이고 몸을 섞었고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향심의 방에서는 더욱 깊고 짙은 신음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양 육조골의 새벽, 어둠이 채 거치기도 전에 쿵덕쿵 떡방아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여름날의 무더위가 밤새 남아있었지만 강쇠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병든 부모를 봉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 쥔 나무 방아는 무겁게 내려찍혔고 온몸에서 땀이 흐르며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갔다. 그는 단순히 떡방아만 찢는 것이 아니었다. 마을의 허드렛 일부터 떡방아를 찢는 일, 장작을 패고 농사일까지 거들면서도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아침이면 허리를 숙여 논밭을 일구고 오후에는 힘차게 나무방아를 내리치며 온몸을 땀으로 적셨다. 그럴 때마다 마을 여인들의 시선은 그를 향해 멈추었다. 특히 아랫마을 과부댁 향심은 우물가에서 우통을 벗은 채로 물을 끼얹는 강쇠를 바라보며 침을 삼키곤 했다. 힘차게 뻗어내려 성난 근육과 물에 젖은 바지 아래로 느껴지는 아랫도리에 그녀의 눈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머, 저 산의 힘 좀 보소. 아이고, 떡매만큼이나 크고 단단해 보이는 저걸 어째. 저런 산에 팔뚝에 안겨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향심은 밤마다 그를 떠올리며 뒤척였다. 매일같이 보아도 질리지 않을 강쇠의 몸, 그가 떡방아를 찢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강쇠네 떡방앗간을 찾아가서 몰래 강쇠의 성난 팔근육과 우람한 가슴을 훔쳐보기 시작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자신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어느 날 향심이 일부러 방앗간에 들러 강쇠에게 다가가다가 미끄러지듯 강쇠 쪽으로 넘어졌다. 강쇠는 얼른 향심이의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예고 조심해요. 다칠 뻔했네요. 향심은 자신의 허리를 잡아채는 우람한 팔뚝이 그리 좋을 수가 없었다. 강쇠는 멋쩍게 웃으며 떨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았다. 향심은 허리를 숙인 강쇠의 울퉁불퉁한 등 근육을 훑어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강쇠야, 우리 집 장작이 떨어졌는데 한번 와서 좀 패줄 수 있을까? 강쇠는 그녀의 야릇하고 깊은 눈빛에 잠시 머뭇거렸다. 아, 예. 그럼 사나흘 뒤에 가보겠습니다. 대신에 품삯은 후하게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강쇠야, 꼭 와야 한다. 향심은 기분이 좋아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도 모르게 기분이 붕붕 떠서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향심은 자리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거친 손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상상을 하며 속옷을 여미고 몸을 뒤척였다. 며칠 후 늦은 오후 강쇠는 향심의 집을 찾았다. 시간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장작 패러 왔습니다. 향심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그를 맞았다. 웃옷을 반쯤 벗고 장작을 패는 강쇠를 나무 뒤에서 숨어 향심은 멍하니 쳐다보았다. 땀에 젖은 강쇠의 우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뜨거워졌다. 장작을 패는 동안 그녀는 강쇠의 움직임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장작을 거의 다 패가자 향심은 재빠르게 건넌방에 술상을 차렸다. 강쇠야, 장작 패느라 고생했구나. 이쪽으로 와서 목이나 좀 축이렴.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에 일이 많아 바로 가야 합니다요. 잠깐만 목 좀 축이고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 강쇠는 잠시 망설였지만 향심이 다가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강쇠는 몸이 노곤해져 왔다.
두어 잔을 더 마신 강쇠는 향심의 얼굴이 흐리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천천히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다. 강쇠의 떡 벌어진 어깨에 그리고 바지 위로 볼록하게 보여지는 아랫도리 절구대의 향심은 가슴이 뜨거워져 오매 어찌할 줄 몰랐다. 향심은 절대로 이렇게 힘 좋은 사내를 한밤중에 혼자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술상을 밀치고 그를 끌어안았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달빛이 그녀의 비단 저고리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향심은 조심스레 저고리 끈을 풀며 강쇠의 넓은 가슴으로 엎어졌다. 그리고는 치마 속에 절구대를 집어넣었다. 향심은 세상이 황홀해지는 걸 느끼며 그렇게 달은 부끄러운 듯 구름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뜬 강쇠는 당황하여 정신없이 뛰어 으스름한 새벽길을 달려 집으로 갔다. 후다닥 도망가는 강쇠를 보며 향심은 실눈을 뜨고 배시시 웃었다. 떡방아를 찢던 강쇠는 어제 일이 너무 힘들었다. 총각인 강쇠가 처음으로 여자와 한 방을 쓴 것 같은데 사랑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도통 기억이 없었다. 향심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한편 피막골 한쪽에는 소문난 주막이 있었다. 낮에는 장꾼들과 손님들로 붐비고 밤에는 취한 사내들이 엉켜 시끌벅적한 곳. 그곳을 운영하는 젊고 고운 주모 연화는 주막을 찾는 남정네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뽀얗고 부드러웠으며 동그란 눈매에 매혹적인 미소가 어우러져 한번 마주치면 잊기 힘든 인상이었다. 연화는 늘 부드러운 말투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지만 속내를 쉽게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떡방아를 찢고 지친 강쇠가 주막을 찾았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도 건장한 몸과 선 굵은 얼굴로 주막에 들어서는 순간 연화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 강세야, 오늘따라 무척 피곤해 보이는구나. 연화는 강쇠 앞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쇠는 그녀를 힐끗 보았다. 평소 주막을 드나드는 남정네들에게 무심했던 그녀가 유독 자신에게만 미소를 짓는 것이 이상했다. 일을 마치고 잠시 들렀을 뿐이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 힘든 기색이 없구나. 연화는 일부러 그의 앞에 앉아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저고리 사이로 고운 목선과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은근한 향기를 풍겼다. 강쇠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며칠 후 연화는 강쇠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를 불러 세웠다. 강쇠야, 마침 잘 만났다. 우리 주막에 쌀이 들어왔는데 떡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니? 떡방아간에 일이 밀려 강쇠는 잠시 망설였지만 연화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주막 뒤편 작은 창고에서 쌀들을 꺼내 대문 한켠에 놓고 어깨에 들쳐매고 가려는데 연화가 가로막았다. 마침 잘 익은 술이 들어왔는데 강쇠야. 나와 함께 한잔 하자꾸나. 강쇠는 망설이다가 배도 출출하여 주막 작은 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날 밤 연화는 주막에서 남은 손님들을 보내고 강쇠가 있는 작은 방에 들어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녀는 강쇠의 잔을 연거푸 채우며 살며시 손을 그의 손을 잡았다. 강쇠야, 너같이 힘좋고 성실한 총각이 왜 혼자이니? 연화의 목소리는 나긋했고 그녀의 손길은 천천히 강쇠의 팔을 타고 어깨로 올라갔다. 강쇠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그만하시오, 연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만 연화는 그를 더욱 가까이 당겼다. 강쇠야, 이 밤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니?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강쇠는 점점 그녀의 향기에 취해갔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한 번만 나를 안아주세요. 그 순간 강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무너졌다. 그는 연화를 품 안에 끌어당기며 입술을 깊숙이 포겠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날 밤 주막의 창고에서는 두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피어올랐다. 연화는 강쇠의 품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고 강쇠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더듬으며 욕망을 채웠다. 달빛 아래 작은 방에서는 밤새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몇 번이고 몸을 섞었고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화는 강쇠의 품에 안긴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쇠야, 나랑 함께 하면 안 되겠니? 강쇠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마냥 평탄할 수 없었다. 그 후로 육족골에서는 강쇠의 이름이 더욱 자주 오르내렸다. 낮에는 힘센 떡방아꾼이었지만 밤이 되면 여인들의 숨겨진 욕망을 채워주는 사내가 된 것이다.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강쇠가 떡방아를 찢는 힘만큼이나 밤에도 여인들을 상대로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말이 돌았다. 향심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쇠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어느 늦은 밤 강쇠가 떡방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길목에 향심의 집을 돌아가려는 찰나 언제부턴가 향심이 강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달빛 아래에서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살짝 흘러내린 저고리를 여미지도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강세야, 널 보고 싶어. 나대는 이내 가슴을 어찌하니? 강쇠는 그녀를 보고 한순간 주춤했다. 저번에 그녀에게 넘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향심 씨, 이젠 그만하시오. 소문도 퍼질 대로 퍼졌소. 향심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속삭였다. 소문이 뭐가 중요하니? 그녀는 강쇠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겼다. 그리곤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귓가를 간지렸고 강쇠는 점점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이제 그만 가보겠소. 그가 등을 돌리려 하자 향심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고 강쇠는 방망이가 무거워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방망이가 허벅지 사이로 느껴지자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가슴을 더듬으며 내려왔다. 강세, 처음이 어렵지 이제는 아니잖아. 그녀의 손길이 점점 과감해졌다. 강쇠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덜미를 물들이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거칠게 밀어붙였다. 이젠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의 손길이 그녀의 저고리를 풀어 헤쳤고 향심은 그에게 온몸을 맡겼다. 뜨겁고 거친 숨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떡방아를 찢는 것보다도 더욱 강렬한 움직임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날 밤 향심의 방에서는 더욱 깊고 짙은 신음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 마을 유지인 박첨지댁에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는데 바로 초선아씨였다. 초선은 예전부터 강쇠를 알고 있었다. 그가 떡방아를 찢는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다. 육족골에서 가장 힘센 사내, 묵묵하고 성실한 그를 몰래 지켜보던 초선은 마음 한편에는 그를 품어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를 지나던 초선이 왈패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쳤고 왈패들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며 희롱하고 있었다. 아가씨, 우리랑 좋은 시간이나 보내시지? 이런 꽃 같은 아가씨가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말이야. 초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떡방아를 찢던 강쇠가 시끄러운 소리에 앞으로 나섰다. 야 이놈들아 그만들 해라. 힘없는 여인네를 왜 그러느냐. 굵은 목소리가 울리자 왈패들은 강쇠를 돌아보았다. 땀에 젖은 그의 단단한 몸과 불꽃 같은 눈빛을 본 그들은 움찔했다. 강쇠는 떡방아를 찌우며 단련된 힘으로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고 왈패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쳤다. 초선은 숨을 몰아쉬며 강쇠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강쇠는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쇠라 합니다. 그녀는 씩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난 초선이에요. 사실 강쇠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초선은 자주 강쇠의 곁을 맴돌았다. 보름달이 밝게 떠오른 밤 초선은 한참을 서성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강쇠가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강쇠는 늦게까지 떡방아를 찢고 한숨을 돌리던 중이었다. 땀에 젖은 그의 웃옷이 헐렁하게 걸쳐 있었고 달빛 아래 그의 단단한 팔과 가슴이 은은하게 빛났다. 초선은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쇠 씨 잠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강쇠는 그녀를 보고 눈을 껌벅이며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한 달빛 아래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 밤에 무슨 일입니까? 초선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강쇠는 움찔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방앗간 뒤편 한적한 대숲으로 이끌었다.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초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강쇠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이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강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초선은 그의 품에 스며들듯 안기며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짚었다. 강세 저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녀의 속삭임에 강쇠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초선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강쇠는 천천히 그녀의 입술을 탐하듯 맞추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지며 더욱 뜨거워졌다. 초선은 강쇠의 목을 감싸며 깊숙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선을 타고 내려오자 초선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한복 고름이 천천히 풀어졌고 강쇠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따라 내려왔다. 초선 씨,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의 목소리가 달빛보다도 따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느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다정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강쇠는 그녀를 천천히 눕히며 더욱 깊이 그녀를 품에 안았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을 휘몰아쳤다. 초선은 그의 품에서 서서히 몸을 맡기며 그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오랜 갈망을 하나로 채워나갔다. 초선은 강쇠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 입을 맞추며 더욱 깊이 몸을 섞었다. 초선은 속삭이듯 그의 이름을 불렀고 강쇠는 더욱 그녀를 애틋하게 끌어안았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올라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긴 밤이 깊어가도록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운명처럼 뜨겁고도 간절했다. 이제 육족골에서는 강쇠의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될 정도였다. 남자들은 그를 질투했고 여자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수군거렸다. 그놈! 떡방아만 찌는 게 아니라 과부들 마음도 같이 찌는다더라. 향심이만 그런 게 아니야. 주막 연하도 그와 함께 밤을 보냈다잖아. 초선 아씨마저 그 사내를 좋아한다던데 이게 다 뭐야? 강쇠는 점점 마을에서 시선을 피하며 지냈다. 그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여인들은 여전히 그를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러웠다. 한편 초선은 이 모든 소문을 들으며 속이 쓰려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쇠를 흠모해왔으나 그의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강세 정말 그 소문들이 사실인가요? 초선은 강쇠에게 물었다. 강쇠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질투가 스며 있었다. 과연 강쇠는 누구의 손을 잡게 될 것인가? 그의 밤은 언제쯤 고요해질 것인가? 계속하여 소문은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혀끝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초선을 괴롭혔다. 그녀는 저작거리를 걸을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밤 초선은 문득 강쇠를 떠올렸다. 그의 손길,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약속들. 하지만 정작 그의 곁에는 언제나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 웃음소리를 나누고 장사치들의 농담을 주고받고 때로는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초승달 아래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초선 아씨, 강쇠였다. 초선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돌아섰다. 왜 왔소? 강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씨가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선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요? 내가 사람들 수군거림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강세 씨는 알기나 하시오? 강쇠는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아씨, 저는 떡 장사를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제게 친절을 베풀었고 저도 그들과 웃으며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초선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초선 아씨처럼 제 가슴을 뛰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초선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건 그저 순간의 감정일 수도 있잖소. 강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에겐 오직 초선 아씨뿐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씨, 부디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오로지 아씨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초선은 눈물을 머금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정말이요? 강쇠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초선 아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초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쇠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소문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초선은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강쇠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강쇠의 결심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초선과 강쇠의 관계는 결국 소문이 되어 박첨지의 귀에 들어갔다. 소문을 들은 박첨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노발대발했다. 내 이놈,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욕보이려 든 것이냐? 초선이 두 손을 모아 애원했다. 아버지 부디 성내지 마시고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러나 박첨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거라. 내가 감히 천한 장돌뱅이와 혼인을 하겠다고. 당장 그 놈과의 인연을 끊지 않으면 내 다시는 너를 딸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고 강쇠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소인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초선 아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박첨지는 코웃음을 치며 초선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박첨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곰곰이 생각하다 초선을 먼 친척 형님이 사는 개성으로 보내기로 했다. 다음 날 박첨지는 머슴 종세와 함께 초선을 데리고 개성으로 함께 길을 떠났다. 초선은 아버지를 따라 산길을 걷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애타는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이건 누구신가? 박첨지 영감과 그의 귀한 따님 아니신가?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예전에 장터에서 난동을 부리다 강쇠에게 쫓겨난 왈패들이었다. 그들은 박첨지를 비웃으며 길을 막아섰다. 그때 우리를 내쫓더니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박첨지는 기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이놈들, 감히 나를 가로막다니 무엄하구나. 그러나 왈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초선을 흘겨보았다. 따님이 참 곱고요. 우리도 같이 데려가면 어떻겠소? 초선은 두려움에 떨며 박첨지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돌팔매가 어디선가 날아와 왈패 한 놈이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와다닥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만둬라, 이 왈패놈들아. 강쇠였다. 그는 적토마처럼 달려와 초선과 박첨지를 감싸듯 서 있었다. 왈패들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라, 내 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떠돌이가 됐으니 오늘은 반드시 복수해주겠다. 왈패들은 일제히 강쇠를 향해 덤벼들었다. 강쇠는 맨손으로 싸우며 한 명씩 쓰러뜨렸다. 그러나 상대가 많았다. 몸뚱이로 내려치는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강쇠는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가 흘렀지만 강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왈패를 쓰러뜨리자 놈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박첨지는 넋을 잃은 듯 강쇠를 바라보았다.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강쇠를 부축했다. 강쇠야, 정신 차려. 강쇠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씨는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의 눈에는 오직 초선만이 보였다. 초선은 강쇠의 상처를 정성껏 닦으며 간호했다. 박첨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강쇠의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딸을 위해 한 몸을 던진 이 사내를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마침내 박첨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됐다. 내가 졌다. 내 놈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지. 초선은 놀라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박첨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허나 내 딸을 울리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강쇠는 힘겹게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초선아 씨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초선은 기쁨에 찬 눈물로 강쇠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박첨지의 허락을 받아 결실을 맺었고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